진짜 좀비 아포칼립스가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가요? 영화는 잊으세요. 실제로 좀비가 나타난다면 세상은 할리우드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솔직히 훨씬 더 흥미로운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과학자, 수학자, 심지어 군사 전략가들까지 실제로 이 시나리오를 고민해왔으며 그 결론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죽은 자들이 걷기 시작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파헤쳐봅시다. 1. 수학적인 수치, 인류의 생존 확률. 먼저 수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오타와 대학교와 레스터 대학교의 수학자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감염률 90%의 느릿느릿한 좀비가 등장하는 전형적인 영화 시나리오에서 그들의 첫 번째 모델은 끔찍했습니다. 불과 100일 만에 전 지구에 단 273명의 인간만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했죠. 인류와 좀비의 비율이 1대 100만이 되는 겁니다. 게임 끝인 것 같죠? 하지만 여기에 희망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방정식에 인간의 지능이라는 결정적인 변수를 추가하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실수로부터 배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효과적으로 반격하며 계속해서 번식하는 인간의 능력을 모델에 넣었더니 인류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조직화하여 체계적으로 좀비 위협을 제거할 것입니다. 장기전이 되겠지만 수학적으로 인류는 결국 승리할 운명입니다. 2. 생물학적 한계. 좀비의 천적은 자연.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생물학적 문제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좀비 신화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좀비의 가장 큰 적은 총을 든 생존자가 아니라 바로 좀비 자신의 부패하는 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남아시아나 플로리다처럼 덥고 습한 곳에서 부패 과정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손상된 조직을 수리할 생체 시스템이 없으면 근육은 액체로 변하고 장기는 죽이 됩니다. 불과 몇 주 혹은 며칠 만에 신체 구조가 무너져 좀비들은 말 그대로 형체도 없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운 지방은 어떨까요? 좀비는 사체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 능력이 없습니다. 기온이 영하도씨로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좀비 얼음땡 상태가 됩니다. 꽁꽁 얼어붙어 봄이 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는 무해한 동상이 되는 거죠. 이는 추운 지역의 사람들에게 정비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는 엄청난 계절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움직임에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몸은 음식물을 ATP, 즉 세포 에너지로 바꿉니다. 하지만 좀비는 소화기관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씹어먹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죠. 결국 좀비는 살아있을 때 근육에 저장된 잔류 에너지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과학자들은 이 에너지가 길어야 며칠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법이 아니라 기초 과학의 원리입니다. 3. 현실적인 군사 대응. 영화에서 군대는 항상 무능하게 묘사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현대 군대는 대규모와 조직적인 위협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미 좀비 대비 가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아마 봉쇄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작은 마을을 구하려 하기보다는 인구가 밀집된 주요 도시와 자원이 풍부한 안전지대를 지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후퇴할 것입니다. 화력 차이도 압도적입니다. 좀비 때는 전략도 공군도 장갑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대 군대는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좀비를 탐지하며 중기관총과 포병 화력을 동원해 안전한 거리에서 좀비 무리를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 공포, 인프라 붕괴와 인간성. 그렇다면 진짜 위험은 무엇일까요? 좀비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인프라의 붕괴입니다. 전력 거래소가 멈추면 불이 꺼지고 물류가 끊어지면 식료품점에 선다는 며칠 만에 빕니다. 정수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 깨끗한 물은 사치품이 됩니다. 좀비에게 물려 죽는 사람보다 굶주림, 탈수, 전염병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또한 사회 질서가 무너진 초기 대공황 시기의 인간 사회학적 반응이 가장 무서울 것입니다. 약탈, 폭동, 자원을 둘러싼 갈등. 생존자들은 서로를 좀비만큼이나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21세기에는 SNS를 통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파되겠지만 이는 동시에 근거 없는 공포와 가짜뉴스를 전염병보다 빠르게 퍼뜨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진짜 좀비 아포칼립스는 생물학적으로 짧게 끝나는 이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인프라 붕괴와 인간 사이의 갈등은 길고 잔인한 생존 투쟁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반드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세상은 이전과는 영원히 다를 것입니다. 영화보다 강한 인류의 회복력. 여러분은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단계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짧고 강렬한 유튜브 쇼츠용 대본을 써드릴까요? 아니면 좀비 아포칼립스 생존을 위한 과학적 생존 가이드를 만들어 드릴까요?